당직자, 그 다음에 수당위원장 연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폭중투쟁 1581일째 날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이 악화돼서 서천대로부터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이 1581일째 4년 이제 5개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8.15 적극적인 석방이 국민의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국민의 민심은 어떠한 정치 집단에 의해서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명권자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지만은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을 이런 식으로 죄 없는 분을 감옥에 인신감금시키는 경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좌파들이,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좌파 언론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요, 뇌물을 먹은 분들이 얼마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뇌물을 먹은까지 다 나온 사람들이 보통 수사를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뇌물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독한 정치수사, 강압수사, 강압재판을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한 푼의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4년 5개월 동안 감옥에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소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의 이념 쿠데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모르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신도 아닌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알면서도 그냥 묻고 지나가자.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만은, 내가 악을 행했지만은 그냥 다 듣고 지나가면은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명확하게 지금까지 가치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가치는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얘기했던 진실 정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오늘 한상수 최고께서 교수님이 주셔서 박정희 대통령 어록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복지사의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물질과 자본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과 정의라는 정신적 자본입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5년 1월 16일 전두 교시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진실 정의의 투쟁은요, 우리 당의 가치고 고도의 윤리적 기준입니다. 지금 소위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권력 침탈, 권력 찬탈이죠, 그죠? 불법 거짓 탄핵 세력이라고 합니다. 불법 거짓 탄핵을 한 자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한 자들, 전제 정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부역한 자들, 그들은 이 반동의 시대에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동 세력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주체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역사 뒤바꾸기, 자유시장 경제 침탈은 우리 체제 자유시장 경제의 반동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반동 세력을 물리치려면요, 그만큼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높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반동, 반윤리적, 반편인적, 편윤적, 반체제적 이 세력들을 몰아내는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짓 선동으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자들, 또 권력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참탈하고 그 권력에 부역한 자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탄핵이 잘못됐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 얘기하면서도 그 독재 정권과 탄핵의 강을 묶고 건너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정권 교체를 하면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이틀 6개 시장을 다니면 50곳의 시장을 다닌 겁니다. 지금 44곳을 다녔거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00곳의 시장을 다니겠다고 했는데 이제 딱 반 하는 겁니다. 그 시장 다니면서 느낌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착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열망이 대단히 강해요. 또 정권 교체를 하면은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정치생활 34년 한 저로서는 제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기타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보수 후보를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면은 국민이 분노, 국민의 이 우리 대한민국 착한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할 것 같다. 그들은 권력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정치를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제가 지난 7.4 전당대회 때 했잖아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뭐냐? 인물을 따라다니지 마라. 이념과 가치를 따라서 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화당은 이미 정당혁명, 정치혁명의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정치인혁명입니다. 왜? 부정부패하지 하는 정치인, 돈 문제 때문에 질타받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들, 또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안 해서는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또 하나의 도덕적인 개념인데, 지금 돌아가는 현세를 보면은 정권 교체를 하고 눈에 너무 보여요. 여야 야합을 통한 이원 집정부제로 가능하고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제가 만나는 그 서민의 국민들은 정말 올바른 정치, 정말 도덕성이 있는 정치, 그렇지만서도 서민의 아픔과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정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정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치, 또 상권 분립을 지켜주고 대의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 민노총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 고민을 할 시점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들은, 야, 너그 공화당, 우리 공화당,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너것도 한 몸을 가야 되지 않냐? 저는 눈에 너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정권 교체를 해서 그들과 야합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을 묶고 가자, 탄핵의 강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다,
그 표는 제가 했는 거 아닙니까? 탄핵의 강에 들어가면 다 빠져서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다 빠져 죽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준석이 뭐라 그래요? 탄핵의 강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다. 그냥 묻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세력들하고 우리가 그냥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한데 같이 간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봐서는 그러면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무너지는데 그럼 우리 공화당의 존재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5년간의 투쟁을 그것 때문에 투쟁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다음 지금 이후의 정국은 정권 교체가 안 돼도 망하고 정권 교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돼도 망하는 것 같아요. 권력기간 따지고 국회에서 2년 더 남아있는 국회가 정권 뺏기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박을 하면은 야합 개헌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야합 개혁을 하는 순간에 국민의 뜻은 사라집니다. 이제 또 정권 교체를 못하면 못한 대로 더 나쁜 놈이 정권을 쥐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자가 지금 더 나쁜 놈이 정권을 쥐고 나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공화당의 반대쪽에 있는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서 올바로 정신 안 바뀐 사람들이 그냥 판에 깡 묶고 건너가자 하는데 정신 바뀐 사람들도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묶고 가자 하는데 거기에 그냥 같이 가겠나. 그게 저한테 요즘 막 국회의원들 전화 자주 와요. 좀 만나자고. 그냥 만나봐야 뭐 하는 거 들을 소리 뻔한데. 이제 윤석열이 좀 그만 조지면 안 되냐. 그거 아니겠어요. 자, 이참에 우리 공화당도 그냥 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묶고 가자 하는데 손잡자. 그렇게 생각하는 정당부터는 당대표 자격도 없고 지도부 자격도 없고 우리 공화당이 당원될 자격도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정권 교체돼도요 1년 내에 사단이 납니다. 또 촛불 같은 인간들이 또 돌고 일어나요. 국회 3분의 2 쥐고 있지, 권력기관 다 지었지, 헌법기관 헌법재판소부터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권력을 쉽게 내놓는다? 그렇다 해가 뭐 군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총을 들고 나오는 그런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우리 지난 탄핵 정국에 봤잖아요. 용기 없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몇 명 중에요. 뛰매고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광우병 사태나 거짓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또 메아도요 한 명도 국회의원들 안 나옵니다. 그때 누가 나라를 타국을 맡겠습니까?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탄핵 정국에서 우리 공화당이 있었으면 탄핵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사태가 또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대학이 소학을 보고 칠 때는요 그냥 쳐버립니다. 너도 이 새끼야 악인데 무슨 소리 하냐. 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놈이고 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33년 구형을 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22년을 형을 살고 있는 그 파국인데 너가 뭘 하냐. 이제 우리 공화당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사면대에 나오지 않은 확률 50대 50. 지난주는 또 안 나올 쪽으로 확 기울었어요. 지금 정부기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다 말이 달라요.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8월 15일 대통령께서 나오셔야 된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해도 너무하다 그런 여론이 있고 우리가 270만 명 성명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제가 8월 15일 이후에 우리 당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인 예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사무총장을 통해서 공식 대선 일정 과정들을 1차적으로 제가 한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일정적으로. 그래서 그게 무리하지. 왜냐하면 뭐 경선 대선 후보 모집부터 그 다음에 선출 후보 심사 선출 과정까지 다 해도 또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절차가 더 간단하게 넘어가겠지만 아무튼 그런 절차를 우리는 밟고 공식적인 대선 레이스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총선 때하고 똑같은 경우 나옵니다. 자 이제 줄 다 씁니다. 자유파에 있는 유튜브들 벌써 줄 잘 쓰대요. 권력, 불나방들 같이 권력 따라 쫓아가잖아요. 다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있는 정당들 다 따라갑니다. 우리 공화당 빼놓고 다 자기 지지하는 사람으로 다 정리될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또 우리 공화당이 보수파 정권 교체에 또 배신의 역할을 한다. 또 배신자 프레임을 띄울 거 아닙니까? 근데 명분이 없어요.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묻고 가자하는 놈들인데 탄핵을 주동하는 놈들인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가져가면은 누가 또 인정하겠습니까? 아, 우리 지금은 옛날에는 99대 1 정도 됐을 거야. 99대 1 혹은 90대 뭐 10 투표 행위만 달랐지.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 우리 공화당은 당연히 저래 가는 게 맞다 이래 보는 거야. 너가 잘못했지 뭐. 연대하고 연합하고 총선 때부터 그때부터 다 연대 연합하고 거기를 갔어야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너가 좀 뜯어줘야지.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었다고 뜯어는 우리 공화당 보고 우리한테 탄핵했는 놈들이 우리한테 같이 안 한다고 우리를 분열세력으로 몰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7월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또 우리 중앙당 또 시도당 위원장님 연석회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이다. 이제 우리 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 거냐. 저한테 부쩍 전화하는 국회의원 후배놈도 전화오고 부쩍 가까운 척 하면서 한 10분이라도 좀 보면 안 됩니까?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앞에 가가지고 또 그러잖아. 윤석열이한테 아주 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제가 만났다고 말이야.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좀 깊은 고민들, 우리 공화당의 미래하고도 맞물려 있으니까 깊은 고민들을 하자. 저는 뭐 22대 국회에 아무튼 100만, 20만 책임당원을 통해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수권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정당다운 정당이 이제 제대로 된 민초정당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초들,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잖아요. 이 정당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는가, 또 우리 창당 멤버뿐만 아니라 지금의 당원분들의 지금 우리 당원들의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훌륭한 정당이 만들어졌고 이제 50만 가까이 가고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당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3정당이란 말이에요. 제3정당. 이 제3정당이 100만 당원을 가지고 2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면 그 다음 바로 향후 6년 후에는 바로 수권정당으로 간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면은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 수호 정당으로 우뚝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또 우리 당원들께서도 우리 당원들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도 야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좋은지 저 사람은 정권 교체를 하는데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그 정당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건지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야 아무튼 8월 15일 나오시던 저 대선 끝나고 나오시던 크리스마스 날 나오시던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4년 4개월 동안을 지금 저렇게 버티시는데 침묵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8월 15일 날 요즘 보면은요 언론에서 어디에도 헌정에서도 석방 하락하고 또 무슨 입 달린 놈들은 다 석방 하락합니다. 입 달린 놈들은. 근데 여러분들 석방 하락하는데 비꼬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좋은 현상이야. 그 전에 탄핵자들이나 이런 거 양심의 문제지. 양심의 문제. 유승민 같이 탄핵은 내가 했는데 감옥은 윤석열이가 못했다. 그거는 양심의 문제잖아요. 도둑오라고 문은 열어놨는데 도둑질은 다른 사람이 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양심의 문제지. 근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얘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 또한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한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바깥에 말씀 한마디 안 하시죠. 침묵을 하죠.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 박자도 안 꺼내고 말이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사진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거 때 지나고 나니까 조용하다가 선거 되니까 또 쭉 몰리다니잖아요. 우리가 선거 위해서 정당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공화당이 뭐 했노 이래. 야, 너가 생각할 때 우리 공화당이 제3당이라는 건 알긴 아냐. 너가 민초들이 해가지고 국가 보증을 한 번 안 받으면서 우리가 제3당이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적인 석방 270만 명의 서명부를 정부에서 받고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진핑 오면 전면전 하겠다고 선언하고 민노총하고 전면전 정교조 해체해야 된다. 김정은 방한하면은 올 때는 네 마음대로인데 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간다. 어디 제주도 간다 하니까 우리가 동경표까지 다 끊어가지고 동경에서 우리를 들어가자. 저희도 못 가게 하니까.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품성에 국민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고 계속 계실 거 아닙니까? 누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 전부 다 극으로 모는데 그거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국민들한테 용기를 줬다고. 용기를. 이게 불법 거짓 탄핵이 그건 거짓이고 불이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알아. 박근혜 대통령은 돈 먹을 리가 없지. 그전에는 돈도 많이 묻다. 어쨌거나 많이 묻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 대부분 그래 맞다. 박근혜 대통령 돈 먹은 거 없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잊지 않고 국민들이 우리가 시장 다녀보면 아시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빨리 모시라고.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지금까지의 동지들의 고통스러운 투쟁의 일환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무튼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들에 당대표나 지도부뿐만이 아니고 당원들
동지들께서도 오랫동안 싸우다 보면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틀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내려놓고 다시 창당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8월달 들어가면 창당날이잖아요. 8월 30일이 창당 4주년 되는 달이고 8월 15일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는 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